김홍일 방통위원장이 끝내 방송장악 쿠데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오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KBS, EBS 이사 선임을 위한 계획을 의결하겠다고 기습 공지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진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싹 교체하고 KBS에 이어 MBC와 EBS까지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방송장악 쿠데타 시도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김홍일 방통위의 방송장악을 막기 위해 탄핵안을 발의하자 공영방송을 정권의 애완견으로 만들기 위해 비밀 군사작전하듯이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강도가 한 집안을 쑥대밭 만들어 놓고 경찰이 출동하려 하니 아예 불까지 지르겠다고 나선 것과 뭐가 다릅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폭거입니다. 김홍일 체제 방통위는 출발부터 자격 미달이었고 임기 내내 정권의 방송 장악 기도를 앞장서서 실행해 왔습니다. 특히 사법부에서 이미 두 차례나 위법성을 지적한 2인 체제로 YTN의 민영화 같은 중대한 정책 사항까지 강행 처리하는 무도함까지 보여줬습니다. 2인 체제 의결 행위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상임위원 2인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한 방통위법 제4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원천 무효입니다. 민주당은 김홍일 방통위의 방송장악 쿠데타 기도에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장악 쿠데타의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 이유 없이 야당이 지명한 방통위원 임명을 1년 넘게 거부하면서 위법적인 2인 체제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밀실에서 방송장악을 사실상 총지휘한 몸통이 대통령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국가기관의 탈법적인 운영을 조장, 방조, 묵인한 것 자체로도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입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지금까지 줄곧 말로만 자유를 외쳤지 실제로는 언론 탄압에 방송 장악을 위해 끊임없이 행동해왔다는 것을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방송을 장악하면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은 착각입니다. 우리 국민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방송 장악을 한다 한들 모든 언론을 틀어막을 수 없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을 수도 없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에 직접 개입한 흔적과 정황들을 지울 수도 없을 뿐더러 김건희 여사가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덮을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남 민심을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에 동의하신 국민이 35만 명을 훌쩍 넘은 것만 봐도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하루 사이에만 15만 명이 청원에 동참했고 이 속도대로라면 조만간 1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예측됩니다. 김홍일 방통위의 불법적 방송 장악 쿠데타가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불행한 사태를 피하려면 즉시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파면하고 불법적인 방송 장악 쿠데타 시도를 중단하십시오. 우리 국민께서는 독재자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똑똑하게 경고합니다. 국정 운영을 극우 유튜버의 음모론에 의지해서야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12구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 사실이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가 떠드는 아무 말 음모론에 경도되는 것도 모자라 사실로 굳게 믿고 국정 운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 참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보인 비정상적인 행보를 보면 김진표 전 의장의 회고록의 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이 보입니다. 대통령실의 해명만 듣고 그냥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정말 그렇게 말했는지,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국민 앞에 분명하게 밝히길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도 극우 유튜브 시청을 하고 있는지 명백히 밝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병의 억울한 죽음을 둘러싼 수사 외압의 실체가 오직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만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 보도에 따르면 VIP가 경로한 23년 7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문고리라고 불리는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6차례나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7월 31일은 해병대 수사단 언론 브리핑이 취소되고 이첩 보류 지시가 내려지며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이 가해진 날입니다.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을 한 번에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입법청문회에서 신범철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수사 회수와 관련된 통화를 했다는 사실을 실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도에 따르면 해병대원 순직 사건 기록이 회수된 지난해 8월 2일 두 사람이 2차례 추가로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오후 1시 30분 신범철 차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건 이후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20분 뒤 경북경찰청에 전화를 걸어 검찰단이 수사 기록을 회수할 것이라고 협의를 바로 합니다. 오후 3시 40분에 신범철 차관이 마치 진행 상황을 보고하려는 듯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3분 36초간 통화했습니다. 오후 4시 21분 윤석열 대통령은 회수 여부에 대해 재차 확인하려는 듯 신범철 차관에게 전화를 걸어 약 10초간 통화했습니다. 이후 최혜병의 죽음의 진실은 국방부 소나기에 들어가 조작되고 은폐되며 사건의 진실이 묻힐 뻔했습니다. 수사 외압의 발단부터 과정 그리고 마무리까지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셈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통화 기록은 보존 기한이 1년이라 한 달 후면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공수처는 시간 끌지 마시고 신속히 윤석열, 신범철, 강희구, 임기훈, 이시원 등 수사 외압의 핵심 피의자들의 휴대폰 확보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랜드마크에 대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집착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오세훈 시장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 100m 높이 태극기 개양대와 영원한 애국과 불멸을 상징하는 꺼지지 않는 불꽃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태극기 개양대를 포함한 국가 상징 공간 조성에 110억 원, 세종로 공원 재구성에 500억 원, 관리비 등 대형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초대형 태극기 개양대 설치가 발표되자 시민 정책 제안 사이트 상상대로 서울에는 서울시가 발표한 광화문 광장 국가 상징 공간 조성 계획에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글이 바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2013년 건축 전문가 100명이 뽑은 한국 최악의 현대 건축물 1위 서울시청 신청사, 4위 세빛 동둥섬, 5위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뽑았었는데 오세훈 시장은 여기에 최악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겁니까? 당시 건축가들은 서울시청 신청사에 대해 주변과 조화되지 않고 외계의 건물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경복궁, 광화문 앞에 대형 태극기라니. 초대형 태극기 개양대의 미래도 이와 같지 않을지 우려가 큽니다. 또 서울 시민의 자부심인 광화문 광장을 개조해 수백억 소요하는 대규모 사업인데도 오로지 시장의 결정만 있고 시민 소통, 시민 참여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 서울시에는 거대한 랜드마크보다 시민과 충분히 소통한
소통할 열린 공간이 더욱 절실합니다. 서울시장 개인의 욕심 때문에 자랑스러운 태극기가 시민 불통, 세금 낭비 불명예 사례로 남지 않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